주제가 되게 배우 들어와서 연기 이야기 하는 건가요? 막 아무 얘기나 하는 건데 그래요? 편집을 알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거이죠. 본인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연기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 할까요? 외국 많이 가보셨어요? 이게 일로 그죠? 항상 일로 오세요 하면 일로 가고. 네. 언니 들어가세요 하면 들어가고. 진짜 짐을 붙여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미안하지만 일로 가니까 내가 할 일이 없었던 거지. 지금 이 유튜브에 이제 방향이 조금 나왔네요. 여행을 보내시죠. 네. 제가 해외를 별로 안 가봤거든요. 동쪽으로는 일본까지 가봤고요. 서쪽으로는 프랑스를 가봤는데 영화제 아니면 유럽까지 못 갔고. 깐 영화제. 네, 못 갔고. 여행으로 가장 멀리 가본 동쪽은 태국, 동남쪽이구나. 그래가지고 옛날 미생 촬영하는데 본 팀하고 이제 첫 번째 팀이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야. 가면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와서 여행아 싫어. 뒤에 갈래? 뒤에 출발했어. 야 근데 비행기 어떻게 타? 네? 나 외국 자랑 가봤어. 환승을 해야 된대. 난 환승할 줄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들이 뭔가 다 할 줄 아는데 숙맥이 많아요. 배우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여행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그 인간적인 모습. 바보 같지 않을까요? 보다 보면 얘네들은 뭐야 진짜. 대신에 이제 길을 잃지 않을 정도의 사람 하나는 같이 동행을 해야지.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을 보내주셔야. 좋습니다. 엄정화 씨가 무슨 인터뷰를 떼는데 그랬대잖아. 시상식 하는데 막 차에서 내리면은 엄정화 씨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 쟤도 김밥 먹고 내렸겠지. 김밥 먹고 차 내리기 전에 각을 한번 하고 그죠? 그건 몰라요. 우리가 차 안에서 뭘 어떻게 하고 그 등장을 하는지. 맞아. 우리는 그리고 드레스가 구겨지면 안 되니까 드레스를 팍 이렇게 의자 위에 걸치기도 하고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이걸 구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그런- 구두를 다 벗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차 안에서 열심히 바지 입어 구겨지니까 제발 나가면서 그래. 선배님 나가면서 오추 쓰지 마세요. 차 안에 소추 쓰지 마세요. 알았어. 한 딱 내리면 딱 찍히니까. 그리고 끝나잖아요. 바바바바바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그런 걸 지울 수는 없잖아요, 선배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배우도 필요하지. 배우가 뭐 그 신비함, 뭐 잘 모르는 미스터리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가 보통 일반인들과 크게 일상에 다르지 않다는 거. 네, 그런 지점. 너무 달라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질문. 핸드폰으로 물건 살 줄 아세요? 네. 인터넷 뱅킹 하세요? 아니요. 나보다 낫네요. 근데 또 배우 중에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취미가 여행인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여행하고 캠핑하고 막 진짜 많아요. 취미가. 맞아. 나는 가장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난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골프도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고 해요. 제가 술을 못 해요. 술을 못 먹으니까 술을 못 먹는 게 치명적인 게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남자끼리 뭐해? 술 한잔 하자. 나와라. 뭐 이러잖아. 낯가림도 극강심해가지고 누굴 만나러 가는데 낯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갔었어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바보 같은 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내가 한 거는 연기밖에 없었어요. 일체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연극에 관련된 사람만 만났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격도 정말 내성적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반 바뀌어서 나 2학년 때 몇 반에 있던 누구야 한 명씩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심장이 내가 찾아가니까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내가 연기를 한다 그랬을 때 기가 막혀 있지. 어떻게 저런 애가 연기를 하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도 생각나요. 나 처음 연극 무대 20살 때 올라갔던 워크숍 공연에 그 공기와 그 막 뒤에 관중의 소리와 그건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그게 첫 무대였는데 안 떨었어.
신기한 거예요. 떨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떨렸어요. 뭐지? 그게 신기한 거. 저는 지금도 노래방 가는 거 제일 싫어하고 가면 노래를 안 불러요. 심장이 뛰어서 노래 못 불러요. 저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해요. 저는 혼자는 부르겠는데 가면은 딱 한 곡 불러요. 그 겨울의 찻집. 그러니까 평소에 나 모습과 연기할 때는 약간 다른. 그때도 뭐 문정희 씨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어느 날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0살부터 50 이 나이 때까지 나 본인으로 산 시간과 캐릭터로 산 시간 할 때 캐릭터로 산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방에서 지금도 노래 부르면 떠는 내 모습보다 캐릭터로 옷을 입고 노래방에서 샤우팅을 하는, 헤드뱅잉을 하는 게 내가 선호하는 쪽인가 봐요. 그래서 이 일에 재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촬영 기간이 있으면 사실 약간 더 건강해져요. 몸이. 그죠?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뭐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래요. 촬영 안 하잖아? 개판이야 일상이. 계속 아파요. 옷 중에 너 캐릭터 하나 업고 있어야 편하다 우리가. 그러면은 뭔가 다른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작품 하는 동안. 그래서 배우들은 무대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게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행복한 건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 작품 중에 선배님이 아 이건 나의 최애 작품이야라고 하는 없어요? 아니면 얘는 진짜 내가 계속 다시는 하기 싫고 보기 싫은 작품은 많아요. 저 집에 있다가 제가 하는 게 했던 게 나오잖아요.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도 피해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명절이었나 봐. 아침 제가 한 영화가 TV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큰형님이 이수방 나온다고 보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계속 불안해서 가야 되는데 꺼주셨어.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잘 안 봅니다. 그게 복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 씬 찍을 때 내가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고 얼마나 다리가 후달거렸는지 어느 대사 어느 부분에서 어느 컷에서 내가 실수를 한 건지 호흡이 말렸는지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 편하게 보질 못해요. 그럼에도 가끔 보게 될 때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했던 게 나오잖아. 클릭 안 하면 되잖아. 클릭 안 해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미생은 한번 해봤어. 신기하더라고. 저렇게 했었나 연기를? 그런데 어떤 전환점이 된 작품은 있죠. 골든타임이라는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 드라마가 오. 나한테 큰 막 전환점이 됐던 작품이죠. 그때 캐스팅이 절묘했던 게 어떤 역할의 사극이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코믹한 캐릭터였었어요.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걸 제안한 감독이 저를 난생 처음으로 드라마 출연시켜줬던 MBC 감독이었었어요. 김상호라고 일면식도 없고 인연도 없는 사람이 오늘 날 불러갖고 단막극에 조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편에도 날 불렀는데 못했었지. 연극한다고. 그 양반이 뭘 한다니까 나는 무조건 내 인생에서 걔가 부른 가요. 근데 변석장 감독님이 골든타임에 그 역할로 또 제안을 온 거예요. 누가 봐도 골든타임을 해야 돼. 그동안 이렇게 약간 고고70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약간 경쾌하고 코믹한 캐릭터, 그때 온에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역할만 해오는데 권석장 감독님은 느닷없이 어떤 영화에 나를 대통령으로 시키고 막 이랬던 분이야. 나를 약간 다르게 봤던 분이야. 그 이분이 권석장 감독이 그걸 줬는데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못한다 그랬어. 나는 이거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이건 못하지. 그건 룰이 아니잖아. 회사가 난리 난 거야. 그래갖고 두 명이 공동대표인데 둘이 김상호 감독 찾아갔어.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니까 김상호 감독이 그러면 성민이 형 그거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그 작품 통해서 TV 배우로서 완전히 맞아. 완전 된 거죠.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잘 살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그렇죠. 누군가의 영향을 봐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든
나쁜 영향을 줬던 사람이든 나한테 따귀를 때렸던 사람이든 그것이 다 영향을 주더라고. 맞아. 두 분은 지금도 부름 가요. 그러고 위생으로 사랑받았고 공작으로 많은 사랑도 받았고 최근에는 뭐 재벌집으로. 재벌집. 근데 요즘은 그 이슈 인기 소위 말하는 인기가 2달을 안 가더만요. 2달 동안 어떠셨고 2달 그 끝나고는 어땠어요? 난리니까 나가기만 하면 난리고 어디 가면 다 회장 하는데 지금 가면 아무도 몰라요. 알지 않은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 벌써? 뭐 하나가 이렇게 막 이슈가 확 되면 다음 이슈가 빨리 나오니까. 맞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그 연쇄살인마에게 랑 동행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 역할이에요. 운수 오직날이라는 드라마인데 네.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인물이에요. 그 연쇄살인마랑 계속 동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흉악한 연쇄살인범이라서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일상에 그 역할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면은 좀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다고 계속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유연석이라는 배우는 이제 연쇄살인마를 역할하는데 연석이랑 맨날 어제도 굉장히 힘든 씬을 찍었어요. 연석이랑 둘이서 연석아 우리 이거 끝나면 여행 가야 돼. 이거 비워내야 돼.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배우로서 주변 동료나 후배들이 한 작품 끝나면 뭐 해야 좀 쉬어야죠. 좀 비우고 오려고요. 여행을 가요. 뭘 비워? 뭘 덜 채워졌는지 별로 비워낼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이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이 세계가 있구나. 연기라는 것이 아직도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구나. 요즘 겪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 역할이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비우는 게 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 네. 언제까지 연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요? 몸이 허락하는 날. 되면 하는 거죠, 뭐, 연기는. 연기야, 뭐. 자꾸만 그 나이가 많이 들면은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극단에서 애기들한테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그런 얘기 들려주면서 살고 싶어요. 멋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제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계속 먹었어. 근데 저 진짜 많이 먹었죠. 이거는 혜수 씨 나왔을 때 먹었던 거보다 더 많이 먹을걸? 그죠? 이건 이겼네요, 저희가. 진짜